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는 나의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그릇의 크기를 살펴봐서 그에 맞는 직업이나 사업 등에 연관짓는 것이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욕심만 과하여 되지도 않을 투자나 포부만 커진다면 잘못됐을 때 실망과 절망이 더욱 크고 다시 일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내 그릇에 맞는 인생 설계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제 영상을 캡처해서 음성 부분만 파일로 저장하여 자기 영상으로 만드는 도둑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들 도둑 유튜버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고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힘이 빠지면 영상을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사주의 신이 제작하였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분수란 자기 그릇의 크기를 말합니다. 즉, 종지만한 작은 그릇으로 큰 장독의 물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큰 장독과 같은 그릇도 스스로를 알지 못하면 종지만한 물만 받았을 뿐입니다. 사주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 그릇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처신을 잘합니다. 또 자기 가족과 친지 그리고 남의 그릇을 알고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보람있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그릇을 아는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허욕을 부리지 않고 분수에 맞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기 업적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 그릇을 모르는 사람은 분수에 넘치는 허욕을 부리다 실패하는데요. 이는 자기 역량을 모르고 모르는 일에 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에도 여러 종류와 크기가 있듯이 사주에도 관록그릇, 재물그릇, 공부그릇, 복록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록그릇은 큰데 공부그릇이 작고 어떤 사람은 공부그릇은 큰데 재물그릇은 작은 사주를 가집니다. 여기서는 사주 그릇의 쓰임새인 진로를 봅니다. 길을 갈 때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요. 방황하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게 됩니다. 특히 부모와 친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일찍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준비를 한다면 성공이 빠르고 수월할 것이며 큰 일을 해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릇의 쓰임새, 즉 관록그릇이 크고 공부그릇이 작은 사람은 관직으로 나가야 하고요. 공부그릇이 크고 재물그릇이 작은 사람은 학자나 교육자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니까 이것이 그릇의 쓰임새입니다. 자기 진로를 아는 사람은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 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이 용이하고 빠릅니다. 자기 진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길을 찾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합니다. 허송세월하면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성공이 더디고 어렵습니다. 큰 그릇을 가진 인재도 그를 알아보고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재도 때를 잘못 만나면 좋은 곳에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든 사람은 때를 아는 것이므로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며 쉴 때 쉬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때로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때로는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순풍이 불 때는 더욱 열심히 노를 저어 앞으로 나가야 하고 역풍이 불 때는 잠시 쉬고 바람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하려 한다면
어렵고 고통받을 것이 뻔한 일입니다. 운을 아는 사람이 운이 나쁠 때는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즉,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지요. 사업 투자를 하지 않고 월급 생활을 하거나 휴식을 하면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소극적으로 절제해야 합니다. 운을 아는 사람이 운이 좋을 때는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여 크게 성취하게 되는데요. 미래의 나쁜 운을 대비하여 미리 대비책을 세워놓습니다. 반대로 운을 모르는 사람이 운이 나쁠 때는 일을 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요. 일을 자제하지 못하고 투자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합니다. 운을 모르는 사람이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운에 안주하여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미래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으니까 나쁜 운으로 바뀌면 크게 고통받습니다. 사주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사람 보는 눈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선인인가 악인인가,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그의 운이 언제 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찾아서 때를 알아 쓰게 되면 수월하게 일을 성취할 것이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요? 사주 공부를 하는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운이 좋은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또 사람의 성격과 재능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쓰고요. 덕이 없는 사람, 운이 나쁜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운이 나쁘면 운이 나쁜 사람과 만나서 일이 실패합니다. 사람의 적성을 모르니 하는 일이 여의치 않고요. 남의 가문이선에 속기 쉽습니다. 60년의 용신운을 타고난 사람은 행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예컨대 목화 용신인데 대운의 지지가 인묘진 사오미로 흐릅니다. 사주 청탁의 정도에 따라서 대발복, 소발복으로 나뉘는데요. 운이 좋다고 너무 자만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초년에 용신운이 오면 대체적으로 말년에 기신운이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노후를 대비해 놓아야 합니다. 60년의 기신운을 타고난 사람은 목화용신인데 대운 지지가 신유술 해자축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신 대운이라도 10년을 돌아가는 중에 희신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기반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단 이런 사주의 경우 중간에 요절할 수도 있습니다. 30년의 용신운을 타고난 사람은 초년 희신운은 예컨대 목화 용신인데 대운이 사오미 신유술로 나갑니다. 반드시 초년에 승기를 잡아야 하니 이때를 놓치게 되면 한평생 힘들게 삽니다. 중년 희신운은 예컨대 목화 용신인데 대운이 해자축 인묘진으로 나갑니다. 초년에는 너무 일찍 버리지 말고 공부하고 실력을 충분히 닦아서 중년을 대비하고 중년에 승기를 잡습니다. 말년 희신운은 예컨대 목화 용신인데 대운이 유술 해자축 인묘진으로 나갑니다. 초중년에는 착실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희신이 되는 세운에 작은 기반이라도 조성해 놓고 말년을 대비합니다. 베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보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 베품을 상대방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도 안 되고 남에게 베품을 알려서도 안 됩니다. 베푸는 자, 베품을 받는 자를 모두 잊고 무심한 마음, 기쁜 마음, 맑은 마음으로 베풀 것이며 베품을 기억하지도 않아야 하는데요. 이것이 진정한 베품입니다. 이러한 베품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첫째가 제시인데요. 작은 것이라도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공덕을 말하고요. 또 모해시는 남의 불안, 공포, 근심을 없애줘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공덕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시는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서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공덕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미소 짓는 것,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는 것, 일을 같이 하며 도와주는 것,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악행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악행을 그치게 해주는 것 등도 모두 베푸는 공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세진 사주TV였습니다.